네, 최순실 게이트 국조 1차 청문회가 현재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로라는 재벌 총수 9명이 증인석에 섰는데요.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재벌 총수 폭탄 발언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회장님 청문회의 관전 포인트와 전국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네. 또 이두화 새누리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자, 먼저 저희가요. 그 청문회 얘기에 앞서서 지금 속보로 들어온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2시 30분에 청와대에서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를 저희가 박 대통령이 만나게 된다라는 회동하게 된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일단 여기서 어떤 얘기가 이루어지게 될지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두화 변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그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사실 한강욱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발언을 할 때 그런 비슷한 발언을 의원들한테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하야 선언을 한 거고 조기 퇴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리고 그 방법을 사실 지금까지 대국민 담화를 3차까지 했는데 그 대국민 담화를 하고 반응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여야 입장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퇴진 날짜를 우회적으로 밝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2시 30분에 이정현, 정진석 이 두 분을 부른 거는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 조기 퇴진 날짜를 못 박아서 말씀을 하신다던가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사실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네. 그렇게 날짜를 박는다 하더라도 뭐 당장 퇴임을 하겠다, 뭐 자진 사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뭐 4월, 3월, 2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수용을 할지 아니면 탄핵을 그대로 가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수용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향적인 결론을 내린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일 전에 뭐 사퇴나 이런 게 아니라면 뭐 3월, 2월, 1월 좀 당겨서 날짜를 정한다면은 뭔가 좀 바뀌는 게 있을 것인지 어떻게 예상을 좀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바뀌는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도 뭐 하도 오래된 얘기니까 이승만 대통령 네. 그리고 1980년도에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야할 때 퇴진할 때 그때는 선언하고 한 이틀 사흘밖에 안 걸렸어요. 예. 그러한 경우가 아니면은 뭐 즉각 퇴진이라는 게 1월 말이라든지 12월 말 퇴진 이런 것들도 아마 국민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즉각 퇴진하고서 그냥 당장 선언하고 바로 이제 물러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러한 얘기를 할 가능성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미뤄볼 때 가능성은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회동이 어떤 의미일까요? 정진석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와 이정현 대표를 만나는 걸 봐서는 네.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만나는 거잖아요. 대국민 담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오늘 정도 이르면 오늘 정도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는 이제 예측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뭐 당 대표와 당 원내대표를 만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거치에 관련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 날짜가 4월 말은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4월 말 얘기는 사실 당론으로 새누리당이 지난 주말에 정했던 건데 그건 달라진 게 없게 되는 거기 아무 때문에 의미가 그렇죠? 없어요. 예. 그건 이미 그때부터 의미가 없었던 것이고 네네. 그래서 1월 말 퇴진, 12월 말 퇴진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는 있겠는데 글쎄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전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탄핵까지 가서 뭔가 법리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저렇게 뭐 회동한다는 게 그렇지 않고는 뭐 다른 카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귀추가 주목됩니다. 만약에 뭐 12월이나 1월 정도의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이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로 와서 뭔가 좀 여야 간에 협상을 해보려는 시도는 하겠죠.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시도는 한번 해볼 것 같은데요. 야당의 입장은 사실 이젠 정해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날짜를 당겨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탄핵으로 가겠다는 입장은 거의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만약에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거취 문제 그리고 4월 퇴진보다 좀 더 빠른 날짜를 제시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겠죠. 탄핵을 앞두고 그리고 3차 대국민 담화도 사실 탄핵을 앞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네. 또 9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비박계나 지금 친박계도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박계나 아니면 비박계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탄핵에 참여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탄핵 대오를 또 흐트리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처음부터 분명히 사실 퇴진 날짜를 좀 더 일찍 당겨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살라미 전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닥치면 어떤 얘기를 하시고 닥치면 어떤 얘기를 하시고 임기응변식의, 그리고 예. 정치권에 계속 어떤 공을 넘기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좀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2, 3일 내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면 다시 이제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여당이 네. 움직일 가능성은 뭐 그래서 없다고 보십니까? 비박도 지금 글쎄 퇴진 시점을 어디로 이제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해가지고는 여당 비박계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아마 더 이상 이제 탄핵이 9일로 예정돼 있는데 탄핵 표결이 오늘이 6일이잖아요. 사흘 앞두고 저렇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진정성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지난 29일 담화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또 오히려 민심에 어떤 화를 붙어놓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정말 내일이나 모레 퇴진하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28년 만에 재벌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벌 총수가 9명이 출석을 했는데요. 28년이 지났지만 정경유착은 그대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좀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한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때 상황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이고 기업들의 위상이 더 높아졌죠. 그래서 예. 50 청문회 때는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28년 전인데 그때 청문회 했던 건 저는 사실 저희 같은 학생 별로 기억이 안 나겠지만 지금 청문회는 어떨까요? 아마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예.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볼 텐데요. 저분들 모이신 분들 시가총액 합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세계에서? 뭐 전세 우리나라에 예. 있는 돈 우리나라가 네.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저 시가총액을 합친 걸 생각했을 때 저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걸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네.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근데 그럴 정도인데 사실 저분들의 답변은 특별검사, 그러니까 특별검사에서 수사를 받을 게 예상이 돼 있고 또 검찰에서 진술한 게 있어서 예상된 답변이 거의 그대로 나오고 있지만요. 의미가 있다는 건 뭐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기업은 인류처럼 우리나라에서 세계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 LG는 아는 것처럼 네. 그렇게 기업이 더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이고 또 국민들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받을 수 있고 저렇게 나와서 이제 어떤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좋은데 꼭 저렇게 연세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물어볼 필요는 없는데 좀 시차제로 둔다든가 그런 합리성은 발휘했으면 좋겠는데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서 또 실질적인 어떤 이렇게 실효성 50 청문회처럼 새로운 네. 사실을 좀 밝혀내면 국민들 입장에선 더 좋겠는데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없어서 오후에 한번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우리 최 교수님 같은 경우는 50 비리 때 글쎄요, 청문회를 잘하실 거기 때문에 50 청문회 때 이제 그 이례재단 청문회만 열린 게 아니라 광주 청문회도 같이 열렸어요. 예. 1988년도 4.16 총선이 4.26 총선이 13대 총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87년도에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고 난 다음에 87년도 말에 13대 대선이 있었고 4개월 후에 13대 총선이 있었고 그렇죠. 그때 네. 처음 이른바 여소야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소야대를 상상할 수 없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소야대가 생기고 국정감사가 부활됐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50 청문회와 광주 청문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당시 통일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YS 정당이었죠. 그때는 이 청문회가 시청률이 거의 지금으로 보면 거의 20%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온 국민이 밤새서 이걸 봤습니다. 50 청문회를.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죠. 전두환 정권이 아니라 그때 당시 화면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자료화면으로 당시 수입되어 이제 많잖아요. 노무현 의원이 나오잖아요. 머리가 좀 이렇게 긴 그렇습니다. 머리. 그게 예. 노무현 의원이 그때 13대 초선 의원이었어요. 통일민주당 국회의원이었죠.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더 지나간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노무현 의원이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그 명패 집어던지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청문회가 뭔가를 밝혀낼 수가 있어요. 꼭 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이 증인들의 진술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오전에 나온 걸로 봐서는 아까 잠깐 보도가 나오던데 그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전경련에 기부금 내지 않겠다라는 것을 하태경 의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집요하게 얘기해서 일단 거의 뭐 이제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발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경련에 기부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 나름 수학입니다. 이번에 이 어떤 수사나 진실규명과 관계되는 건 딱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이제 나름의 성과라고 보이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오늘 거의 자정까지 갈 겁니다 아마.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의외의 수학도 있을 수가 있다. 너무 이 국정조사를 너무 무용론이다 이렇게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수사와는 별도로 네. 어떤 그 총수들이 뭔가 얘기하다 보면은 또 진실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대가성 없다라는 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인데 계속 얘기가 되다 보면은 아주 결정적인 게 특검에 정말 어떤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지금 네.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SK 최태원 회장한테 어떤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80억 추가 지원과 관련해서요. 80억 추가 지원을 했는데 이제 거부한 과정과 관련해서 물어볼 때 왜 거부했냐라고 했을 때 뭐 이제 펜싱이나 이런 그런 팀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돈을 달라고 하는 방법이 부적절해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기부금을 내는 재단의 K스포츠나 미르에서 기부금 낸 방법과 80억 추가 출연에 있어서 방법이 달랐다는 취지로 최태원 회장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더 깊이 파고드는 그러니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장님들이기 때문에 사실 대관, 홍보, 법무팀이 붙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려도 유심히 안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저분들도 약간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뭐 변호사처럼 철벽 논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일정 부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 총수 개개인의 어떤 특성을 파악해서 의원들이 답변 질의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잘 듣고 있다가 그 부분을 깊이 파고들면 얘기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1988년 50비리 이후 최대 인원인 9명의 재벌 총수가 오늘 출석을 했는데요. 사람이 많아서 누가 출석했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좀 매매를 좀 봐야 될것 준비된 같은데요. 증인석 자리 배치가 있나요? 예, 좀 화면 보여주시고요. 좀 예. 보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좀 교수님 보여주시죠. 오늘 누가 좀 출석했는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지금 나온 분들이 저기 나오네요. 제일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네.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맨 끝에 LG 회장, CJ 회장, 손경식 회장이 있고, 맨 오른쪽엔 정몽구 회장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저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가기 자리를 이석할 때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자리 배치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일단 지금 이 질문의 상당 부분이 의원들의 질문의 한 90%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집중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예. 저분들이 낸 돈이 774억인데 총 18명의 이제 그룹이 낸 돈이. 근데 저분들은 9명이잖아요. 저 9명이 낸 돈이 그러니까 저희 9개 그룹, 8개 그룹이죠. 저기 허창수 회장은 전경련 회장 자리로 와 있으니까. 예. 저분들이 낸 게, 저 그룹이 낸 게 거의 600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200억 이상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질문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한테. 근데 아무튼 지금 계속 문제는 얘기돼 왔던 거예요. 삼성의 경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청와대와 어떤 청와대 지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표를 던졌느냐 이런 문제라든지 롯데그룹에 70억을 출연했는데 K스포츠 재단에 그것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뭐 어떤 대가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 수사를 알려준 거 아니냐, 압수수색을 뭐 이런 것들 다 얘기가 나온 것들입니다. 그 SK 최태원 회장은 사면 관련이라든지 면세점을 확대한다는 문제 이런 것들. CJ도 마찬가지고요. CJ는 또 이재현 회장의 사면 문제 그리고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 압력 이런 것도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오늘의 이제 그 핵심 안건들이에요. 네. 주제들인데 아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시간 뭐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이두혜 변호사 볼 때는 일단은 기업별 쟁점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삼성인 예. 것 같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1차 일단 오전 청문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 관련된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예, 삼성은 지금 이제 그 정유라에 대해서 승마 지원 의혹이 있죠. 사실 그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원을 하긴 했지만 정유라, 최준실 이 개인에게 돈을 지원한 게 좀 문제가 되고요. 네. 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이제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K스포츠나 미르 재단이나 정유라 개인한테 지원한 거에 대해서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 삼성이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이제 국가기관과 관련된 여기에서 아주 중대한 지원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득을 얻은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가성은 부인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은 이제
재벌 총수로서 이제 등기 이사가 되고 나서 데뷔 무대나 다름없죠. 근데 국내 데뷔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데뷔를 하는 걸 수밖에 없고요. 지금 외신 보도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보도를 안 하는데 외신은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뭐 삼성 최순실 커넥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집중되니까 의원들이 집중해서 이 부분을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장 중간에 있는데 저기가 사실은 뭐 중간에 정회를 하거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용무로 보더라도 빠져나가기 힘드니까 뭐 이렇게 집중도도 높지만 사실 젊은 사람이니까 저기를 앉히고 송경식 이제 정몽구 회장 두 분은 이제 밖에 좀 나가기 편하게 제일 끝에 앉히고 그 뒤에 나이 순으로 쭉 앉혔거든요. 그래서 나이 순으로 앉아 계시는데 다들 저기 이재용 부회장 옆에 앉기 싫어해서 나이 순으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지금 계속 기업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준비한 답변을 하죠. 열심히 하겠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고 더 나은 기업이 되겠다는 계속 그 답변만 하거든요. 무엇을 묻더라도 그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와서 당황은 한 게 맞는 것 같은 게 마이크를 처음에 제대로 못 써서 그 국정감사 경험이 있는 신동빈 회장이 옆에서 마이크 대주고 이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마 집중해서 추궁을 하다 보면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삼성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관심사가 집중이 되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 현대는 이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뭐 플레이그라운드라든가 뭐 정유라 씨 친구 아버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있지만 이제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네가 원한 뭐 어떤 청탁 같은 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최태원 회장 SK 같은 경우는 면세점이라든가 뭐 아니면 사면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LG그룹 구본무 회장은 뭐 본인들은 요청 받은 것도 없고 요청한 것도 없고 그냥 국가가 지시하는 거니까 따라야 한다고 선의로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네. 공소장 내용을 좀 부인하시더라고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다 이런 것도 부인하고 계시고 롯데 신동빈 회장 이 부분도 사실 네. 롯데는 수사를 받고 있었고 또 면세점 부분이 있어서 대가성 의혹이 그렇습니다. 있고요. 김승연 회장 하나도 승마협회 지원 의혹이 새로 나왔죠. 8억 몇천만 원짜리 말을 둔피를 일단 해서 뭐 그거는 정유라한테 뭐 부인을 했죠. 예, 예. 그거 부인을 했는데 그리고 사면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대가성은 다 부인하고 계시네요. 현재 화면인데요. 국회 1차 송원회 열리고 있고 국회 안의 모습 보고 계신데 정몽구 회장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현대차 회장 지금 점심을 마치고 또 오후 청문회를 위해서 국회 내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보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좀 화면이 보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송경식 회장이 상당히 이것도 좀 큰 발언인 것 같은데 조원동 수석이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이미경 부회장의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말이었다라고 했다는데 이런 부분도 좀 법적인 어떤 그 처벌에 있어서 관련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이거 인사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민간 좀 볼 수 기업에 있을까요? 대해서 예. 인사 개입을 하면서 이제 강요죄 같은 게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의무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뭐 퇴진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부에서 민간 기업에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 뭐 네. 그러니까 강요라든가 권리 행사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기사로 언론 보도로는 있었지만 송경식 회장의 육성으로 듣는다는 게 또 의미가 있죠. 아 사실 진짜 그랬구나. 우리가 그냥 보도는 있었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게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CJ는 아마 아주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승현 한화 회장의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시고 현재 지금 생중계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오후 청문회를 위해서 국회 내로 들어서고 있는 각계 총수들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김승현 회장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네. 예. 자, 최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또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는데 네.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퇴 압박 때문이었다. 이거를 거의 인정하는 말을 했는데 이 점은 이 어떻게 부분도 보시나요? 파장이 될 것 같아요. 예. 글쎄요, 조양호 예. 한진그룹 회장은 이 오늘 청문회 이전에도 그러한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알려진 보도에 사실이거든요. 나왔었죠. 그래서 새삼스러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온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이제 육성으로 그렇게 본인이 얘기했다는 얘기를 한 거기 건 때문에 아까 그런 의미가 이니바 있을 변호사 것 같은데. 말씀처럼 네. 나름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보도에서 보는 것과 그렇게 보도되고 그렇게 알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직접 나와서 스스로가 얘기하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그만두게 한 것은 청와대 압박이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것은 어쨌든
그 이전에 그 김종덕 장관 그쪽과 뭔가 불화를 빚어져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기돼 왔던 그 정황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김종 전 차관, 그 김종덕 장관, 문체부죠. 그 부분과 맞아 떨어진 것이라서 저 부분도 상당히 상당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가 나왔잖아요. 지금 아까 그 뭐 대가성 관련은 아니지만 전경련에 기부하지 않겠다라는 거 삼성 회장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송경시 CJ 회장의 발언, 예. 그리고 지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그 압박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예. 조영호 회장도 지금 점심시간 마치고 또 국회로 들어오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평창 올림픽 예. 조직위원회에서 물러나게 된 이유가 이제 뭐 보도에서 나오기에는 그냥 언론에서 나오기에는 뭐 얼마 큰 돈을 출연하기를 바랬는데 뭐 한진그룹에서 그보다 적은 돈을 출연해서 미운 털이 박혀서 뭐 사퇴 압박을 네.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오늘 사실 그냥 자기도 TV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시인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이거는 정말 큰 파장이 일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청문회에서 제일 기대하는 게 예. 이제 뇌물죄 관련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시 말하면 대가성.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저 그룹 회장들이 대가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지시나 요청에 의해서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입장들이거든요. 뭐 일관된 입장들입니다. 그것은 대가성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가 있죠. 지금 어쨌든 그 제3자 뇌물죄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KD 코퍼레이션 쪽에 최순실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그쪽에 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그것도 보도에서는 알려졌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이 그 그룹 회장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면 그건 뭐 제3자 뇌물죄에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구본모 LG 회장도 그렇고 조금 전에 보신 롯데 신동빈 회장도 속속들이 이제 청문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일단 그 이도 변호사님, 이게 50 청문회 때 저희가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폭탄 증언, 이른바 제2의 정주영 회장이 나올 것이니 그때 말이 참 셌어요. 그 이례재단 모금에 대해서 정 회장이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서 냈다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뭐 이런 어떤 급의 폭탄 발언 저희가 좀 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정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주영 회장은 본인이 이제 창업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창업주는 안 계시죠. 창업주는 안 계시고 그렇죠. 다들 예, 2세나 이세라든지. 3세 이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훈련 이렇게 정제가 교육을 좀 받을 돼 있겠죠? 때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기가 또 부담이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도 있죠. 자기들이 뇌물 공여자가 될 경우엔 부패 기업으로 그러니까 부패 범죄에 연관됐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연기금 이런 데서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문제도 있으니까 사실 뇌물 공여죄의 피의자가 된다 이런 거 말고도 회사의 가치, 회사의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런 문제까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을 본인들이 뭐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발언은 못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최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하신 것처럼 아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쉽게 안 끝날 거거든요. 네. 오랜 시간 하다 보면 아무리 이제 준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하태경 의원이 이제 계속 그 정경련에 출연금 내지 말라고 여러 번 다그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재용 부회장이 안 내겠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처럼 네. 그런 상황이 구체적인 얘기를 갖고 해보면 또 질의 답변 과정 중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그러니까 오늘 있지 한마디 않을까 한마디 싶습니다. 굉장히 좀 예, 신경을 의미가 써야 될 것 있겠죠. 같고 예.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오전 가장 많은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은 이전 부회장인 이 부회장인데요. 지금 식사를 마치고 청문회장으로 출입한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2시 반부터 제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회장들이 국회에 입장을 하고 있고요. 네. 잠시 한 8, 9분 뒤부터 오후 청문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국회 방송 연결해서 계속해서 재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회장님, 그 회장님 같은 예전에 그 회장님 같은 이 많은 그 재계 회장님들이 재단 출연 관련돼서 이런 기금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같은 거에서 교수님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예전과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요, 김대중 때도 그렇고 그때 당시의 어떤
정경유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과 지금과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성격이 좀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내는 게 많이 있었죠. 그리고 과거에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는 국제그룹은 뭐 전두환 정권의 미운털이 바뀌어서 그룹이 해체되고 이랬던 네네. 거잖아요. 비자금 관련이죠. 근데 그런 비자금하고 좀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저런 부분은 특정한 재단을 설립하고 그 설립한 재단에 출연금을 채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강요가 있지 않았냐라고 이제 지금 기소를 한 거잖아요. 지금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기업에서 돈을 받는 것과 이 부분은 상당히 방법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방식 자체가.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출연하게 함으로써 이제 뭔가 이제 나중에 퇴임 후에 뭔가를 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 그동안 그 이후에 영향력을 발휘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혹들이 처음에 제기됐었죠.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제 이례재단 같은 경우가 예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뭐 모두의 이례재단 청문회, 50 비리 청문회가 바로 그 부분이었죠. 이례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떠한 그 강압을 행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초점이었거든요. 그냥 그것과는 똑같지는 않지만 기존의 정권들이 기업으로부터 그냥 강제 모금한 것과 재단을 통해서 출연을 통해서 하는 것과 상당히 방식은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다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50 청문회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김대중 정부라든가 그 문민화되고 나서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라든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무슨 미소금융재단 뭐 이런 게 그렇죠. 있긴 있었죠. 그래서 일부 이제 논박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도 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다르다고 하는 게 이제 기업 관계자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과거 정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도 그런 게 그 당시 재단들은 이렇게 이번에 재단은 어떠냐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문화융성, 뭐 창조 뭐 이런 거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한테 이 재단과 관련된 일을 맡기고 개인이 이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을 다 직원들을 선임해서 사유화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문제가 되는 거고 과거 정부에서 이제 재단을 직전이나 그 직전에 정부에서 재단을 만든 거는 전문가들이나 회사나 은행에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지 개인이 재단을 장악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검찰이나 이쪽 관계자들한테 들어보면 이 재단의 문제점은 이제 이런 공익재단,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9대1 기본 재산을 구로 하고요. 1을 이제 운용 재산으로 해서 쓰죠. 그렇게 해서 과거 같은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하루 전날 재단 정관 이제 제출하고 이렇게 하루 전날 설립하기 하루 전날 2대8로 바꾸자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이제 기본 재산을 2로 하고 운용 재산을 8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유화해서 문제가 있는 재단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재단은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부분이 좀 작다. 그래서 문제가 더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청문회장으로 지금 입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모든 오늘 총수들이 거의 다 입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몇 분 뒤에면 청문회가 1차 청문회 오후 청문회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청문회는 스타 정치인의 등용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지난 1998년 50 비리 청문회 때 스타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뭐 청문회 스타가 나올까요? 지금 이제 뭐 이른바 저격수라고 얘기되는 의원들이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박범계 의원, 안민석 의원 이런 분들이긴 한데 그래서 뭐 완전히 지난번 노무현 의원처럼 이렇게 결기 있게 파헤칠 수 있을까 뭐 지켜봐야지 알겠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전 이게 지금 그때는 노무현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인재 의원도 상당히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었고요. 그리고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50 비리 청문회만 얘기하는데 그때 광주 청문회 그리고 언론 청문회도 있었거든요. 80년도에 언론 통폐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많은 의원들이 스타 의원들로 부상된 적이 있는데 저는 오늘 내일 청문회를 가지고 그렇게 스타로 부상할 개연성은 그때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국정감사가 부활되고 그리고 여소야대라는 것이 처음 이제 분점 정부라고 그러죠. 여소야대 정권이 들어선 거죠. 여소야대 정부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의석이 야당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리고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국회에. 그리고 어떤 민원 같은 거 제보. 그러니까 그동안 50 때 쌓여왔던 완전히 억눌려왔던 그 민의가 아주 정말 활화산처럼 폭발했던 때 제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돼. 지금 우리 무슨 민주화한 지가 벌써 30년이 가까이 됐잖아요. 절차적 민주주의를 우리가 확립한 지가 그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거치고 처음이에요.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워낙 국민들이 관심도 높았고
지금 생중계를 하더라도 지금 이 중계 자체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낮아요. 지금 보니까. 그때 제 기억이 생생한 게 모든 가게, 모든 시장, 모든 음식점, 모든 가정에서 저거를 정말 며칠 밤을 봤어요. 광주 청문회, 오금비리 청문회, 언론 청문회. 그래서 스타가 가능했던 것이고.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것보다 열기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점도 있죠. 많이 보도가 돼 왔잖아요. 지금 최순실 사태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워낙 보도도 많이 됐고 그때에 비해서 매스컴이나 언론 매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취득할 수 있었고 의혹된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더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좀 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예, 예전보다는 사실 이제 야당 의원들한테 주로 제보가 많이 들어오죠. 근데 네. 지금 야당 의원들이 오전에 이제 풀어놓으신 걸 봤을 때는 구체적인 제보가 제가 들은 얘기에 비해서도 아직 안 풀리고 있더라고요, 얘기가요. 그래서 이게 제보가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조심스러운 건가 이 부분은 모르겠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대관 업무 로비력도 증강을 했죠. 이전보다 기업들이 훨씬, 훨씬 증강한 게 뭐 제가 알기로도 한 2주 전, 열흘 전부터는 대관 홍보 법무팀은 매일 회의하고요. 그 팀 임원들은 밖에 나오질 못하고 그리고 뭐 가족들도 회장님 케어해야 된다고 멘붕 빠졌다고 이렇게 예. 아주 혼란해 하신다고 이렇게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이럴 정도로 대비를 철저히 해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뇌물공여의 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외국 투자자들, 뭐 국내 투자자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조심조심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후 청문회에서 이제 어떤 말을 하게 될지 또 결정적인 증언이 나올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변호사님 이게 총수 입장에서 생중계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네, 부담이 아까 말씀하신 되죠. 대로 또 이제 자세한 부분을 또 다 알기가 예. 변호사처럼 대응하기 쉽지 않을 수 있을 테고. 근데 불이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뭐 돈을 냈다. 뭐 이런 식. 아까도 이제 허창수 정경련 회장이 이제 뭐 청와대 요청을 기업이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예. 답해서 강제성 여부를 좀 남기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예.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해명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으로 또 처벌이 가능할 수는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성이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공소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서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어떤 국회의원이 이제 LG 구본무회장한테 이 공소장을 읽어주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구본무회장이 공소장을 부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 돈을 준 게 아니라 국가가 이제 얘기를 정부가 지시를 하니까 그 취지에 따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 주는 것도 뇌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는 강요죄가 아니라 뇌물죄로 갈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서 공소장에 그런 표현을 댔는데 그 부분은 이제 법리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오신 거죠. 일단 방어를 네, 기업 입장에서 방어를, 한다고 볼 수 있는 철저히 거죠. 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잠시 후면은 오후 청문회가 재개될 텐데요. 일단 오후에서는 또 어떤 게 좀 공방이 된다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들 나눴던 그런 부분들일 거예요. 뭐 SK 그리고 롯데, 삼성, CJ 그룹들이 대가성에 관련돼서 그러한 모금을 했는가. 특히 이제 롯데그룹이 70억을 K스포츠 재단에 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6월 10일 날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걸 알려져가지고 반환이 며칠 내에 걸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파고들면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전 중에 지금 아까 말씀 나눈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결정적인 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들, 그 그룹들의 어떤 그 나름의 어떤 당장의 그 청탁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가성을 인정될 수 있는 걸 어떻게 밝혀내느냐, 그게 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순실 국조의 성패는 이게 이제 핵심 증인 출석 여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 이제 오후 청문회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발언 추가 신문 이전에 함께 들어보시죠. 교섭단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각 2인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 1인 이렇게 해서 5분의 의사진행 발언 내지 자료 제출 요청을 듣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진행 발언이나 자료 제출 요청 위원이 계시면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의원님과 손혜원 의원님 두 분으로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새누리당 없죠? 예. 자,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각 회사에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안 내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삼성그룹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상속세, 증여세 관련 자료도 지금 안 왔고요. 또 삼성과 하나의 빅딜 계약서도 안 왔고요. 또 독일 로펌과 독일 현지 삼성 법인의 자료도 안 왔고 이 외에도 안 온 자료들이 많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다 제출했습니다. 왜 삼성은 자료를 안 내도 되고 이 자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반응도 없지요? 이게 삼성공화국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자료 위원장님 이거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자료입니다. 네. 예, 잘하겠습니다. 자, 삼성 이재용 정인과 삼성 관계자 여러분들은 우리 국조위원들께서 제출 요청한 자료 즉각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정무 의원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그거 다 해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삼성 측의 그 이재용 회장 증언을 들어보니까 좀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 정유라 씨 쪽에 삼성에서 돈을 송금을 했을 때 그 송금 관계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이분이 핵심적으로 증언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그리고 정유라 최순실 이렇게 이 세 분의 증언을 들어야 확실히 돈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 갔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당시에 이재용 회장한테 장충기 사장이 보고를 했겠죠. 그 보고는 한 거죠. 예, 하여튼 뭐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채택 요청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님 요청하십시오. 네, 이재용 증인께 요청합니다. 삼성이 소유했던 비타나V를 누구한테 팔았는지, 언제 팔았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그 돈을 주고받은 그 영수증과 더불어 그 자세한 상황을 오늘 6시까지 제출 바랍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제출하시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유라에게 무상으로 기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삼성이라면 충분히 6시까지 자료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요청하십시오. 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추가적인 자료보다는 이재용 부회장님 오전에 여러 의원들이 장충기 사장에 대해서 증인으로 가급적 임의로 나와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나오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게 실무자로서 말하기에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좀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요청하십시오. 예,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대기업의 이미지와 대외 신뢰도가 추락하는 등 여러 가지 우리 대내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특조위에 중대한 신문을 감안해서 우리 9분의 재벌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1차 청문회 오후 청문회 시작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부터 2시 반부터
또 각계 총수들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성일 교수, 이두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